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국내에서도 장 초반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다가 지금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자, 혼조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뭐 종목으로 봐도 삼성전자 약간 약세 흐름 나오고 있고 전기차, 자동차 이쪽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는 뭐 더블링 얘기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상승세 타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장은 이제 간만에 해외 증시 나스닥 얘기는 많이 해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FOMC 전까지예요. 애플 긴축에 전기전자 및 관련주 약세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네, 결국 나스닥 조정 요인이죠. 애플이 어제 새벽 1시 17분쯤에 버즈 글로벌 해갖고 여기 스마트폰 2분기 출하량 9% 감소해가지고서 어제 나스닥을 약간 좀 끌어내리기 시작하다가 2시 타이밍쯤에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고용 둔화 기사 나오면서 어제 미국장이 급락했거든요. 근데 애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다른 주식들도 최근에 보다 보면은 지수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60일선을 한번 뚫으려고 했었죠, 여러분. 네. 근데 이런 정도 시장에서 지금 FOMC도 있고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은 지난번에도 4월 달에 60일선 시도를 한 서너 번 정도 했었던 구간, 여기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60일선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밀렸었는데 이번 FOMC 전후로 60일선을 뚫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기술적으로 당연히.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뚫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지와 저항으로 얘기를 할 때 11,700 수준. 원래 500 수준까지 밀려도 되는데 그래야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하단보다는 중간단에서 멈추는 게 좀 좋죠. 하반기 형직성이라도 700을 깼다가 꼬리 달아주고 700을 깼다가 꼬리 달아주고 이런 정도만 나오면 노프라 그럽니다. 이런 얘기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그리고 전기전자도 오늘 장은 삼성전자 어제도 얘기해드렸듯이 이 파가 가장 강력한 파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우측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기존의 이쪽에 6월 달에 여기 6월 15일부터 무너지는 요 자리, 그러니까 62,500원에서 65,500원 밴드에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의 어떤 이 거래량에 비해서는 최근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을 한 방에 뚫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도 좀 거시기 하죠. 어제도 얘기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62,500원입니다. 마디 가격인데 66,000을 깨면서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빠져버렸어요. 66,000을 깨면서. 그러면서 55,700원을 56,000 잡아주면은 딱 10,000원이죠. 거기에 5,000원을 더해주면은 61,700원 나옵니다. 딱 거기가 얼추 저항이거든요. 절반 정도. 618 하면 이제 한 63,000원 나오는 건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서 애플 약세는 긍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기똥차요. 제가 우선 여러분들한테 애플 관련주 약세 코멘트를 먼저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G이노텍인데 LG이노텍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장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 높게요, 여러분. 그리고 BH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주들입니다. IT 섹터에서 유독 안 빠졌던 종목인데 결국은 애플 가지고 또 장난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 시간을 좀 둘 필요도 있어 보여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리고 섹터별 순환매인데 지금 방송하기 전에 순식간에 지금 헬스케어가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실전 매매 최고수 얘기를 할 때 변동성이 워낙 세가지고 소형주는 얘기하기 어렵고 이미 방송하기 전에 이미 판이 끝난다라는 표현을 썼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 중요성, 지지 저항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건데 요게 방송하기 1시간 전이에요. 9시 53분에 시세판인데
전기전자하고 애플 관련주 제외하면 이게 약세장인가 싶을 정도로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장은 300을 깨지 않고 버티고 올라온 장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확실히 매기가 세게 붙어요. 이게 FOMC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 중에 최근에 가스하고 또 에너지가 국제유가가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도 또 기술적으로 세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병상 관련주인데,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더블링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제 병상 부족 뉴스 이제 몇 번 나오더라고요. 아직 안 올라간 쪽은 병상 관련주, 그리고 헬스케어가 적게 올라갔습니다. 결국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죠? 그쪽 종목에 상당히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약 관련주 움직이죠. 로봇, 에너지 계속 양호하게 움직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동차가 고점에서 안 빠져가지고 완성차는 여러분들한테 뭐 좋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완성차 쪽은 별로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데 부품주가 되게 잘 갑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되게 잘 가고, 이건 특징주예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세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 SL, 그 다음에 서현이화 이런 종목들 보면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근데 이건 지금 결과론이고, 자동차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유리하다. 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코멘트 한번 드리면, 지금 방송할 때 빠르게 올라가네요, 대주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전기차는 매력이 있어요. 많이 빠진 전기차. 대표적으로 오늘도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비리비리하죠. 근데 에코프로가 세게 올라갑니다. 요게 추세 패턴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탑픽으로 코스모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코스모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게임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코스모화학 쪽도 보시면은 월봉을 보시면 올라간 게 없어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는 이런 종목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점을 한 말씀 드리면, 종목들이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순환매 양상이 강하다. 근데 그 순환매가 전체적인 섹터로 다 돌아간다. 심지어는 헬스케어까지 오늘 그냥 한 방 쏴버리지 않습니까? 바람을 팍팍 끼다가 언론에서는 헬스케어 뭐 얘기 많이 했지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밖에 더 있었어요. 근데 역시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세게 치고 가는 어떤 특징.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크게 전 섹터의 순환 매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장에서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뭐 애플이나 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지 저항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추세 패턴 중요성 강조 많이 드리는데, 종목 장세 지속 전략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종목 장세 지속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FOMC 전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시장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픈해 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드립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주식으로 돈 버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1년 6개월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시장 전략을 줬던 어떤 큰 틀이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거 하나를 알려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합이 살짝, 이거 뭐야.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55분에 한 번만 더 트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약세장에서 시장 전략 얘기해 드릴 때, 300을 한번 깼으면 좋겠다. 한번 살짝 깨서 290 수준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뭐 292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했던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변곡점도 같이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패턴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는 119일 하락하면서 마디가 100이 끊겼고 148일이 하락하면서 마디가 100으로 끊기는 장이고 119일 하락에 마디가 95로 끊기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400 기준에 95 하면은 305 수준 나오죠. 그죠? 그리고 100이 넘어가면 400에서 100을 빼면 300을 한번 깨는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 마디가 116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3일 정도 조정을 좀 더 받아주고 어제 세리지 않고 3일 정도 조정을 더 받아주고 요 틀에서 움직이는 거죠.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 중심선에서 요 빨간 거 패널 한번 보세요. 이 틀에서 움직이면서 단이 하단으로 쳐져가지고 6월 말에서 7월 달 사이가 그 트렌드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번은 이 저점으로 내려서 그렇게 되면 300을 한번 깨야 되겠죠. 그러면은 추세대 하단 부분까지 밀린 상태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쳐올리기 시작했으면 더 세게 갔을 거예요. 근데 뭐가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을 높여놨죠. 그 단을 높여놨을 때 위에를 보면 그 단은 여기가 공란입니다. 여기가 320짜리예요. 그리고 요 320짜리에서 325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 325가 2020년 4분기 고점, 3 고점이거든요, 여러분. 요걸 넘어가면 단이 340으로 확 열려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장은 약세장인데 이걸 확 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320에서 25 정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변곡점 일수상 우리나라는 20에서 21일이 빠지면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반등 타진 한번 줬던 거고 길어졌을 때는 최대가 36입니다. 지금 32일 찍고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지금까지 벗어난 적이 없죠. 다만 트렌드를 벗어난 적이 없지만은 어쨌든 위로 올라타는 이 모습은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 지속 전략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공략할 거냐? 이 종목이 입에서 나온 섹터는 아무거나 다 공략하셔도 됩니다. 다만 FOMC 전까지만, 그죠? FOMC 전까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아마 수익이 좀 잘 나실 거예요. 다만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요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장세 지속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귀한 자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종목입니다. 네. 자, 지금 양 시장 상황, 지금 상승과 하락하는 업종에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코스닥만 지금 반등을 성공하고요. 수급적으로는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됐다라는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닥에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죠.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조장도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